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이디 취직 끝까지 거머님, 자소서가 나를 두 번 죽인다님, 네 반갑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왔님, 올해는 취직할 거지님, 나 내일 면접이야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 공업 8급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에서 강의 중 2부 순서입니다. 혹시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휙휙 그냥 빨리 감기로 대충 보신다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보신다면 아마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그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일부 강의를 안 보신 분은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 공업 8급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에서 강의 일부를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는 직무수행 계획서가 중점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직무수행 계획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에 명시되어 있는 작성 요령 혹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자기소개서에 등장하는 지원 동기 및 미래 전망, 앞으로의 각오 등에 대한 면접관의 의도는 응시 취지와 직무수행 목표와 그것에 대한 실천 계획, 이 세 가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 자기소개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목표라는 것은 참 막연합니다. 그러나 결국 직무수행 목표는 나의 직무수행의 방법과 그 직무수행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무수행 목표의 정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활용해서 적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는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의 순입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로 면접관이 의도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이 있더라도 경력 분석 기술서를 가지고 7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경력 분석 기술서를 제대로 적었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계획서 연결될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면서 적는 것입니다. 직무수행 목표, 직무수행 실천 계획,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의 비전, 핵심 가치, 미션 등이 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경력 기술 및 강점 또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팁을 드리면, 면접관은 이력서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것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구체화되면서 반복되는지를 스캔하듯이 빠르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스캔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력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키워드에 관한 내용은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좀 전에 설명드린 키워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키워드의 내용을 중복해서 기술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1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쓸데없는 내용으로 분량만 채우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3가지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작성은 딱 한 가지를 바라보고 적어야 됩니다. 뭐냐?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 이 대명제를 쳐다보면서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꼭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입니다.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 058급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정 항목이 자소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분량만 남아있죠. 그래서 특별한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대신 안에 들어갈 단락별 내용들은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소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이런 것들이 자소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면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응시원서에 나와 있는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여기서는 특별한 작성 요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양식으로 세부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 니마마라 연구소에서 짜드리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이라 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문장을 가지고 주제별로 틀을 잡아놓고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프로그램 짜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강의 화면을 멈추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강의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니마마라 직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2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잡기 양식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직무수행계획서는 이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잡기 양식을 먼저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다시 디자인하여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에다가 입힙니다. 그럼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사업의 동향 및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추진 전략, 차별성 부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전략, 실천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또는 사업 동향은 홈페이지나 기타 검색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조사하시고, 또한 유사 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 또는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적기 위해서 앞에서 작성한 경력 분석 기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땡땡과 같은 경험과 땡땡과 같은 강점이 있으니 땡땡과 같은 방법으로 땡땡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을 정책 또는 사업 목표로 세울 것이며, 그것에 따른 추진 전략은 1땡땡이다, 2땡땡이다, 3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강점은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에 있는 내용이며, 땡땡과 같은 방법, 땡땡과 같은 효과는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 목표에 해당됩니다. 또한 추진 전략 1, 2, 3은 자기소개서의 실천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작성한 양식들을 전부 활용 가능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을 위해서는 양식 3가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식 작성이 매번 고민하고 새로운 것이라면 힘들어서 저희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 3가지는 연결되어 있고, 앞에 양식을 작성 혹은 같은 양식에는 앞부분을 작성했을 때 뒷부분 또는 연결된 양식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양식에 프로그램을 심어 두었기에 노력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추천 전략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킵니다. 앞에서 명시한 추진 전략이 얼마나 어렵길래 다른 지원자는 절대 이런 추진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땡땡 같은 경험과 땡땡 같은 강점이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추진 전략도 세울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지원자 말고 나를 뽑아라. 나는 논리적인 구조로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키워드나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적는 것이 관건입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빈약한 분들의 공통점이 어려운 부분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방법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밤하늘이 깜깜해야 하듯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이 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추진전략 실천계획이란 앞서 추진전략 차별성 부각을 위해서 작성한 어려운 점 해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내용, 계획 실천에 대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분석 방법, 협조 혹은 공유할 대상 등을 적으면 됩니다. 직전 직무수행 계획서 방향 작성법에서 설명한 정책 또는 사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예시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직전 해당 설명을 음미하면서 여유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그까짓 것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으로. 앞서 직무수행에서 방향작지 작성법에서 설명한 정책 또는 사업 목표, 추진 전략 또는 수단에 대한 예시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역시 직전 해당 설명을 의미하면서 여유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뭐 이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직무수행계획서 분량에 맞춰서 추진전략 개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메일에는 추진전략 4개 정도 또는 3개 이 정도, 3,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앞서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작지 작성법에서 설명한 직무수행 추진전략 차별성 부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직전 해당 설명을 음미하면서 여유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이 정도야 뭐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경력 분석 기술서부터 시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을 거쳐 이 부분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나면 이어폰 너머로 우려하신 분들의 한숨 소리가 천둥을 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설명 한번 듣고 땡땡 부분의 내용이 다 떠오른다면 선생님이 전문가입니다. 지금 땡땡 부분을 자꾸 어떤 내용을 채워올지 자꾸 내용을 떠올리니까 제 설명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잘 안 떠오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바로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나중에 혼자서 차분히 교본해 보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문제풀이 한번 칠판에 쭉 해주고 그 문제를 바로 즉시 풀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혼자서 계속 연습장에 반복적으로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드리죠. 고민한 시간만큼 합격률은 비대합니다. 경력 단절자에 별다른 스펙이 없는 컨설팅 의뢰자분들도 제 설명을 듣고 오로지 노력만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고 감사의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니마마라 체험연구소를 검색하시어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후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기들은 실제 합격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유선으로도 연락 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직무수행계획서 방향 작성법 설명에서 추진전략 실천계획에 대한 예시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직전 해당 설명을 음미하면서 유익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는 추진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을 적는 것임을 감안해서 작성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추진전략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적으셨을 텐데요. 그 방법과 아이디어보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왜? 그 방법과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컨설팅 후에 받아보면은 작성한 양식을 여기 실천 계획 부분이 그 앞에 있는 추진 전략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목표보다 더 추상적인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로 앞서 추진 전략이 왜 어려운지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키워드나 용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법과 아이디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방법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추진전략 실천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앞에 걸 반대로 말하면, 잘해놓으면 뒤에 거는 해결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 양식입니다.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형식은 서론, 정책사항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고, 작성의 틀은 요약서 A4로 1매, 그리고 나머지 본문 내용 A4 5매, 총 6매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매장마다는 쪽번호도 붙이시고요. 마지막에는 작성 일자와 서명을 적으라고 나와 있죠. 이런 틀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보너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을 작성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여 응시 양식에 작성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개요 부분은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정책 또는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은 개조식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 실천 계획은 개조식으로 적되 도형이나 순서도를 활용합니다. 그림이나 칼라 형태의 도형은 지양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 정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실 분은 이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니마와라 취업연구소를 검색하시어 블로그에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절차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3가지 양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식들에 대한 작성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경력 분석 기술서입니다. 3가지 양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입니다. 세 번째가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입니다. 이 3가지 양식을 제가 설명드린 작성법을 듣고 본인이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가 3가지 양식을
지원자가 쓰신 이력서와 함께 고려해서 최대한 본인이 쓴 것처럼 내용을 살려서 첨삭하여 면접관에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그런 다음 응시원서에 최종으로 작성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따라서 좋은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이란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의뢰자와 전문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 시스템으로 니마마나 취업연구소에서는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저희 니마마나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